아버지의 참회와 자식들의 진심, 부족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위해 연출된 극적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일과가 잠잠해지고 식탁이 깨끗이 정리된 어느 평범한 저녁, 박신의 가족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둘러앉아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순간, 아버지는 수십 년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자식들을 충분히 공부시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너무 일찍 어른이 되게 한 것이 미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신이 그저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짊어져야 하는 짐처럼 느껴져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주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으며 마치 한 단어 한 단어가 수많은 세월의 무게를 뚫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 효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북받치는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선은 소년 시절부터 수없이 보아온 익숙한 바닥을 향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클 때면 침묵을 선택하곤 하는 효영 씨다운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서진 씨와 효정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똑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두 자녀를 보시더니 다시 효영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자식들이 방금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결점이라 생각하셨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그 미안함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박신의 가족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삼남매의 어린 시절은 가난이라는 고단한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온전히 학업을 이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돕기 위해 일찍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허락지 않아 포기해야 했던 꿈들도 있었습니다. 효영 씨는 그 무게를 가장 먼저 체감했습니다. 장남으로서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집안 형편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지출을 줄이려 애쓰시는 모습만 봐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임무가 되었습니다. 서진 씨와 효정 씨도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그들의 어린 시절은 늘 구체적인 결핍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했고 새 책을 사기 힘들었으며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는 끼니조차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처 몰랐던 혹은 스스로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족함이 삼남매를 특별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효영 씨가 고개를 숙인 것은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해왔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자신은 똑같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동생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길을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한 서진 씨의 말은 빈말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형에게 의지해야 했던 날들, 일찍부터 자립심을 길러야 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박서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효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인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랄수록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과잉보호나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에 타인을 관찰하고 공감하며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두 오빠가 왜 그토록 서로를 아끼는지 잘 압니다. 왜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지, 왜 더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서로 자처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 모든 유대감은 바로 그 부족했던 세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을 듣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후회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들에게서 많은 것을 뺏었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집에서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조건 없는 결속이라는 선물을 자식들에게 주신 셈이었습니다. 마침내 효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을 다시 한번 고요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전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비굴함이나 슬픔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평온했습니다. 서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곁을 지켜줄 두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어떤 학위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효정 씨는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그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음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후회해야 할 일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곡이 아니라 고요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자신을 채찍질해온 죄책감으로부터 마침내 스스로를 놓아주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당신을 이해해주길 바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원망만 하지 않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셨음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박씨네 가족은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평탄한 과거를 보낸 것도 쉬운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그 대화 이후 누구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시던 미안하다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효영 씨는 어린 시절에 관한 대화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진 씨와 효정 씨 역시 예전의 가난을 숨겨야 할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가 아닌 감사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값진 진실은 그들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는 동안 서로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은 아버지의 회한에 대한 답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온 삼남매의 긴 여정이 만들어낸 고귀한 결실이었습니다. 완벽함만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박씨네 가족은 끈끈한 결속으로 살아남는 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비록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준 가장 단단한 자산이었을 것입니다.